자, 오늘 미술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링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석고등학교 미술선생님 박유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만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자기소개하면서 당분간 오프닝을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장소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딘지 벌써 눈치챈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부석고등학교 미술실 앞이죠. 선생님이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과 원래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지금 피어있는 벚꽃 보이시나요? 네, 벚꽃을 보면서 같이 야외에서 이제 관찰 스케치를 원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선생님이 아쉬운 마음에 여러분들 온라인 상으로라도 학교랑 벚꽃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여기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내용과 관련이 있기도 한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자연에서 여러분들이 배색을 찾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색의 조화라든지 아니면 뭐 색의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일상생활 속에서 꽃 보면서 뭐 감상해 본 적 있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꽃을 보면서 그 색깔 같은 게 되게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색을 보면서 이 색은 되게 뭔가 잔디랑 대비돼서 막 예쁘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장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붉은색으로 정열적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왜 우리 뭐 프로포즈 같은 거 할 때 드라마 보면은 막 빨간 색깔 장미 막 백송이 막 이렇게 주기도 하죠. 너무 구식인가? 아무튼 뭐 그런 이미지가 저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색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같은 것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자연에서 색을 한번 찾아보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색의 특성과 어떤 색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은 선생님이 준비한 이제 화면 자료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수업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과제를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과제 다 잘 제출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글 설문지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면 되는데, 저번 시간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은 교과서 내용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할 때 오픈북 테스트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을 해야 될 거예요. 오픈북 테스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을 열어놓고 오픈북 열어놓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과목들도 많이 듣고 힘들 것 같아서 미술 시간에는 최대한 이제 제출할 때 오픈북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그림 같은 것도 선생님이 그래도 보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건 차차 그림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론 공부하러 가볼까요? 고고!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소리내서 읽거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색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네, 오늘은 색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예시작품 보고, 그리고 교과서 참고자료 살펴보면서 색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배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에서 찾은 배색으로 새로운 구성을 할 수 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연에서 어떤 색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혹은 어떻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구성하는 것까지 오늘 과제로 제출을 해줄 테니 수업을 다 들으시고 과제를 마저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교과서 12쪽 펴보세요, 여러분. 네, 선생님 좀 기다려 줄게요. 교과서 안 가지고 온 친구들 얼른 가져오시고, 네, 12쪽 자연에서 찾은 배색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색의 배색과 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꽃 모양 작품 있는데 보이죠? 여기 먼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위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색상도 톤을 달리하면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자, 톤이 뭘까요? 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명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암이 무엇이죠? 네, 그쵸. 밝고 어두움, 그것을 명암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고채도의 파랑이 시원하고 탁 트인 느낌을 전한다면 채도를 낮춘 회색조의 파랑은 차분하고 묵직하게 느껴진다. 자,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면 엄청 푸르른 날이 있기도 하고 조금 뭔가 회색 구름, 먹구름이 낀 그런 날이 있죠. 그럴 때 아무래도 구름이 낀 날은 조금 더 차분하고 뭔가 오늘따라 센치해지고 막 감성, 시티팝 이런 거 막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늘색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막 가을 하늘처럼 막 높고 엄청 청명한 그런 하늘을 보게 되면 뭔가 여러분들 뭐 어디로 막 떠나고 싶고 친구랑 만나러 나가고 싶고 그런 탁 트인 느낌을 받지 않나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동차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 많이 보게 되죠? 그럴 때 보면은 엄청 쨍한 그런 차들을 보면은 뭔가 반짝반짝 빛나고 시원해 보이는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반대로 조금 어두운 차, 뭐 약간 회색, 짙은 회색이라든지 검정색 이런 차들을 보게 되면 약간 중후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뭔가 저 차는 왠지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점잖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았나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색의 어떤 배색에 따른 그런 효과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색을 인식할 때는 이렇게 색조의 영향을 받는다. 색조의 영향을 받는다. 방금 선생님이 같이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혹은 하나의 단일색, 뭐 빨간색이라고 하면 뭐 빨간색 사과가 떠오르고,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열정, 뭐 사랑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노란색 이런 병아리, 뭐 아니면 노란색은 왠지 좀 햇빛 같고 뭐 따뜻하고 뭔가 왠지 뭐 병아리 아까 얘기했으니까 귀여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이제 작품 한번 볼게요. 자연의 색으로 만든 배색, 자연 소재만을 활용해 우주의 본질을 표현하는 만다라를 형상화하였다. 네, 만다라는 여기 우주의 본질을 표현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동그란 형태로 막 반복되는 이런 걸 만다라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산스크리트어로 화환을 전달해주는 자라는 뭐 뜻의 그런 작품인데, 자연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대요. 네,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펜들을 이용해서 색상을 대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뭐 좀 전에 자고 일어났던, 아니면 선생님 수업은 늦게 들으니까 조금 잔지 좀 됐을라나, 침대에 있는 내 베개 색깔하고 이불 색깔이 뭐 대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색이 비슷해서 뭐 핑크랑 빨간색이어서 조화롭다든지, 흰색하고 파란색이 있어서 시원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 배색, 오방색 요거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흑색, 적색, 청색, 백색, 그리고 가운데 황색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색깔을 우리나라 옛날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전통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에 따른 상징들도 있고, 어떤 주술적인 약간 뭔가 주술적이라는 것은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나쁜 거를 막는다든지 약간 이런 효과가 있는 걸 주술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효과가 있는데 그런 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표가 있죠? 표를 보면 계속 대비, 뭐 동시 대비 이렇게 있는데, 자, 계속 대비랑 동시 대비랑 나눠서 볼게요. 자, 계속 대비는 한 가지 색에 집중했다가 다른 색을 볼 때 이전 색의 잔상이 생기는 현상. 자, 이거는 그림이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하트를 지금부터 10초간 쭉 봅니다. 눈이 뚫어져라 보세요. 자, 1, 2, 3, 4,
5, 6, 7, 8, 9, 10. 네, 이제 이 상태로 여러분 컴퓨터 위에 있는 벽을 쳐다봅니다. 물건이 있다면 물건이 없는 뭔가 밋밋한 벽을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눈에 하트 잔상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위에 뭐 형광등 같은 거를 쭉 계속 보고 있다가 다른 데를 보면은 약간 그 잔상이 어른어른 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동시대비. 동시대비는 뭐냐면 색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동시에 그거를 우리가 눈에서 인식하는 게 뭔가 대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색을 보게 될 때는 그냥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빛을 받아서 우리의 그 눈에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범위 내에서 이 물체가 반사하는 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상 대비는 이제 바탕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이는 거. 그리고 채도 대비는 여러분 채도가 뭔지 아나요? 채도가 선명하고 약간 탁하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맨 처음에 수업 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아까 여기 위쪽에 글 있었죠. 채도를 낮춘 회색조의 파랑은 차분하고 묵직하고 뭐 고채도의 파랑은 시원하고 탁 트인다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채도가 높은 거는 여러분들 뭐 크레파스 같은 거 아니면 색연필 같은 거 그 색을 그대로 쓰게 되면 채도가 엄청 높아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 청바지 같은 것만 봐도 완전 파란색은 별로 없죠. 뭔가 흰색이 조금 섞여 있거나 아니면 약간 회색이 섞여 있거나 이런 거는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파란색보다 채도가 낮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채도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선생님 좀 보색 대비를 좀 강조를 할 거예요. 네, 보색 대비 중요합니다. 보색 대비는 무엇이냐면 반대색끼리 대비시킬 때 상대색을 더욱 강하고 선명하게 전달하는 현상. 자, 여기서 반대색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반대색이 뭐죠, 여러분? 그래요, 말 그대로 반대되는 색이에요. 근데 뭐에 반대되는 색일까? 자, 지금 여러분들 잠깐 화면 내리시고 끄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네이버에다가 먼셀 색상환이라고 쳐보세요. 먼셀 색상환. 네, 찾았나요? 자, 먼셀 색상환이라는 그걸 찾게 되면 어떤 색띠 같은 그런 동그란 색 배색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색상환에 있는 반대 색깔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보색은 색상환의 정반대에 있는 완전 끝에 있는 그런 색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 반대 색이 가장 서로 대비가 강하고, 그러니까 뭐 달라 보이는 게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노란색하고 남색이 있어요. 그러면 노란색도 선명하게 보이고 남색도 선명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명도 대비. 명도가 아까 뭐라고 했죠? 명암 선생님 설명했었죠. 밝고 어둡고. 그래서 여기는 같은 명도의 색이 하양 바탕에선 어둡게, 검정 바탕에선 더 밝게 보인대요. 근데 이건 당연하겠죠. 우리 막 흰색 양말 신고 검정색 운동화 신어본 적 있어요? 흰색 양말 신고 검정 운동화 신으면 흰색 양말이 더 돋보이는 그런 현상. 근데 우리 검정색 운동화 신고 회색 양말 신으면 대비가 막 그렇게 세게 보이나요? 양말이 그렇게 눈에 띄나요? 그렇진 않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교과서 보느라 힘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 자료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실패랑 천이 놓여있죠. 자, 이건 아까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노란색하고 그리고 파란색 대비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색 대비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란색도 더 돋보이고 파란색도 더 돋보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진행하게 될 때 조금 이런 식으로 뭔가 보색 대비를 이용한 작품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자연에서 색을 찾아보기로 했죠. 자, 여기 있는 이 무당벌레처럼 빨간색이 있고 여기 풀잎은 녹색 있죠. 이 무당벌레는 그냥 원래 자연에서 사는 애고 풀잎도 그냥 길에서 살고 있었던 애겠죠. 자, 얘네 둘이 만났어요. 근데 어머나 보색 대비네.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까 색상원 찾은 거 혹시 지금 띄워놓고 있나요? 네, 색상원 보시면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뭐 반대쪽에 이렇게 잘 위치하고 있죠. 완전 반대는 아니지만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색 대비란 무엇이었죠? 반대색끼리 대비시킬 때 상대색을 더욱 강하고 선명하게 전달하는 현상이다. 자, 그럼 보색 대비랑 완전 반대되는 걸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도마뱀이에요. 자, 도마뱀이 지금 어디까지 도마뱀이죠? 여기 팔 나와 있는 이 언저리 부분까지 도마뱀이고 나머지는 나무예요. 근데 나무 색이랑 똑같게 도마뱀이 피부색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적한테, 천적한테 들키지 않도록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볼게요. 개구리가 녹색인데 개구리가 살고 있는 연못의 개구리밥이라든지 이런 풀 때문에 여기도 물이 녹색이네요. 자, 그래서 개구리가 뱀이나 뭔가 다른 천적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이런 색을 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대비가 위의 그림에 비해서 어때요? 네, 대비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죠.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에서 색을 직접 배색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배색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뭐 보색 대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특유의 분위기랑 감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볼 거예요. 선생님이 예시 작품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질문 있는 친구들은 유튜브로 와서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웬만한 거는 이제 오픈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죠? 책을 열어보시고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교과서에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구글 이런 검색창 이용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많은 이미지 자료랑 설명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은 이제 안내해주는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찾아보면서 작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